분명히 만연돼 있을 거예요. 주민들 재산을 다 빼간 거예요. 속속속속. 입대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걸 다 눈 감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에도 허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배임으로 봅니다. 네. 배임이에요. 배임. 이번 영상은 제 영상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입주자 대표 회의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게 1,000만 원 이상 빼먹던 한 주택관리업자의 비리를 구정 질의 시간에 신랄하게 파헤친 광주 광산구 김영관 의원의 영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비에서 어떻게 돈을 빼먹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시청과 구청이 공동주택 관리에 인력과 시간을 써야 되는지, 그랬을 때 시민이 어떤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행정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서에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상인 간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 보면 목적을 보십시오. 목적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감사 조례를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즉 행정이 감사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감시 감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용 대상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기본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3조의 감사 대상을 보면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리 업무를 한다. 93조를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관리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입주자 등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료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가.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이 항은 제가 읽어드렸던 1항에 2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는 10분의 3호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 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즉 10분의 3의 동의, 주민 동의가 없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보면, 우리 조례도 보면 사인 간의 거래여서 살피지 말라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2019년부터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3호에 보면 1호 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제1호와 3호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경우는 2년 동안 그렇게 민원인하고 입대위하고 갈등하기 계속돼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쟁으로 봤어야죠. 공동주택 재위탁을 할 때 그 아파트 관리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대의 10분의 1이, 여기가 1050세대인데 10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입대위에 제출을 하면 입대위는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입대위가 3번을 받지 않아요. 서명을 받아갔는데 입대위에서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구청을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이 서명지를 다 들고. 이거 봐라.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 관리계약이 다 나에 돼 있다. 그러니까 주무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날 당일 25일에 계약이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 군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규약의 흥결이 분명을 갖고 있는, 절차적인 흥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왜 적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입대위가 갑에 위치해 있지 위탁사가 갑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은 위탁하는 아파트를 가보십시오. 관리소장 위탁사 소속이죠. 직원 소속이죠. 경비청소 다 위탁사 소속이에요. 주민들도 속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아파트 입대위가 위탁으로 전환하기 전에 올린 공고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탁수수료 25만 공 947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안내가 돼요. 금액으로 안내된 것은 저것입니다. 25만 공 940원이 발생하는데 1000세대가량이니까 가구당 240원이 위탁수수료를 발생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 A 공동주택에 위탁이 2019년 8월 낙찰된 후 A 입대위와 B 입대위 간에 작성된 계약서 사본입니다. 11조 1항에 매월 25만 공 947원이 위탁수수료로 기록되고 있고요. 제2항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 용역비는 추후 확정 후 별첨한다라고 돼 있어.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법으로. 선정 지침 제21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 정보 및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내역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별첨하고 있어요. 위법이에요. 이렇게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용역비하고 경비 용역비에 결국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보세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외에 피복비, 교육비,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자 선정 지침 21조 2항에가 명시되어 있어요. 입찰가와 계약서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걸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청소영역비, 급여내역과 물품비는 납득이 가지만 기업이윤하고 일반관리비, 교육비 등을 끼워넣는 것은 편법조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방치를 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80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위탁업체가 주민의 요구에 미루다 제출한 A아파트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공제 내역입니다. 한 직원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공제 내역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가져간 금액은 64,29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앞쪽에. 건강보험에서 분명히 가져갔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공단에서 공제한 금액은 0원이에요. 공단에서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비비 4대 보험에서 빠져간 총액이 7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만 그러냐?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2년간 추적해서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입대위에서 2년간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고 이 주문이 수모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문제를 찾아내고 증거를 들이대자 이 업체가 마지못해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토해냈는데 그 돈이 2년간 1,114만 3,290원입니다. 요걸 내놨어요. 토해냈어요. 간단한 회계수치 변경으로 위탁사가 입주민의 재산을 이렇게 빼가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이상 유무만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감사에도 허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위탁 업체의 모럴 해저드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배임으로 봅니다. 네. 배임이에요. 배임. 맡은 임무를 하지 않는 것. 법률에서 말하는 배임죄는 맡은 임무를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예요. 업체가.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표 53조 1항에 제3호 설사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피해를 입힌 경우 1차 입원 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런 처벌을 받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계비리가 저는 이 공동주택에서만 벌어졌을 것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는 강산구에만 24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것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들은 공공연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만연돼 있을 거예요. 주민들 재산을 다 빼간 거예요. 속속속속. 입대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감사반 투입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적인 벌이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가려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위탁을 할 때 관리사무소, 소장, 직원, 경비, 미화 노동자들까지 다 위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다 고용돼 있는데. 목숨이 파릿줄인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항도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 장기용보험, 노동자보험 납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입대위에서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또 가져갔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1년에 500, 2년에 1,000만 원씩. 이것이 42개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죠. 이것 말고도 다른 이익들로 또 가져가는 거 있고. 결론 짓겠습니다. 그간 설마 위탁업체가 주민들을 속일까 했던 추측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수차례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민원인에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선과 냉소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대위 일부는 위탁사의 전행에 대한 의심은커녕 2021년 재계약까지도 적극적이었다고 하니 우리 구가 실시하는 각종 공동주택 교육과 지침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공무원 행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사례처럼 위탁사업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적절한 행정처벌을 내려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우리 구는 허위 부당 청구한 4대 보험 부과 내역이 없는지 위탁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또 하루빨리 전문적 관리 지원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당 김영관 의원은 이러한 위탁사의 부당한 행위가 소명될 때까지 주민의 권익과 재산 보호를 위해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추적과 제보 입수를 통해서
41만 주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